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MBC,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국 유자 재배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고흥에서 열리는 유자 축제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200년 전에 한국과 일본을 오가던 한일 교류의 상징, 조선 통신사선이 복원돼서 대중과 만나게 됐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초록잎 사이로 노란 유자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올봄 이상저온과 여름 폭우, 요 며칠 쌀쌀했던 추위를 이겨내고 알알이 잘 연글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했던 날씨 탓에 착화량이 줄어 지난해보다 과실수는 감소했지만 대신 크기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확량은 줄어들 것 같지만 보시다시피 유자 양이 적을수록 구가 큽니다. 그래서 상품성은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고흥 유자축제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2년 연속 전라남도 대표축제라는 명성답게 이번에는 다양한 참여형,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이곳은 빈집인데요. 이번 축제 기간에는 일명 총캉스를 즐길 수 있는 숙소로 운영됩니다. 올해 처음 마련된 체류형 농촌 체험인데 참가자 모집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항상 진행해오던 유자청 담그기와 유자라면 시식 등도 벌써 사전 접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유자밭이 이렇게 반 정도밖에 활용을 못했어요. 지금 올해는 요 양리마을 유자밭에 있는 유자밭 전체를 축제장으로 활용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전국 유자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유자재배 1번지 고흥. 올해로 5번째를 맞은 유자축제는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20만 그루의 유자나무가 집중된 풍양면 일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길이 34m, 146톤 규모의 대형 목선이 목포 바다에 떠 있습니다. 푸른 용의 웅장한 얼굴이 전면에 걸린 이 배는 한일 교류 상징인 조선통신사선. 조선시대에 에도 막부에 파견된 대규모 외교 사절단인 조선통신사를 태우던 선박을 그대로 본떴습니다. 약 900여 그루의 금강송으로 건조된 조선통신사선에는 안전 항해를 위해 530마력의 엔진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차례 일본에 파견된 조선통신사는 왜구의 압력 속에 공존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에는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며 평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K한류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우리 조선의 우수한 문화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일본 전국에 퍼지게 되는 거죠. 조선통신사정사관선도 등 기록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 재연돼 진수를 마친 조선통신사선. 이후 국내외 15,000km 바닷길을 오가며 스시마와 시모노세키 등 과거 일본으로 향했던 항로를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261년 만에 부산, 오사카 항로의 운항을 마치며 역사적 항해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이 같은 쾌거를 거둔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한일 교류 상징인 조선통신사선의 역사를 담은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통신사라는 명칭은 1636년에 파견된 사행단부터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일본 사가현립 나고야성 박물관과 다쿠시 향토 자료관이 소장 중이던 자료가 공개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시마 일기와 증정 교린지 등 기록에 당시 통신사선의 모습과 역사가 생생히 담겼습니다. 과거 한 일을 잇던 조선통신사선이 현대에서도 가교 역할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거뒀습니다. 韓日の友好交流に関する資料をこうやって展示できますことはとても嬉しいです。 대립을 평화로 바꾸며 선조들의 성공적인 문화 교류를 이끈 조선통신사선. 내년 2월까지 특별전을 이어가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조선통신사선을 통해 해양유선 발전과 국제 교류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마을 뒤에 있는 야산 곳곳이 누렇게 변해 있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제선충에 감염돼 나무들이 말라 죽은 겁니다.
올 여름에 비 많이 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순식간에 그렇게 온 산이 다 빨갛게 되더라고요. 10km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야산에도 제선충 병에 걸린 소나무들이 가득하고 100년이 넘은 나무마저 잎 전체가 누렇게 변한 채 흉물이 됐습니다. 해안가 소나무 밖까지 피해를 입지 않을까 마을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선충이 와버리면은 여기가 자갈밭만 남게 되죠. 유원지도가 전부 찾아오는데 소나무 없으면 그냥 완전히 여기는 황무지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전남 지역의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 규모는 16만 7천여 그루. 불과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염성이 워낙 강해 방제가 어려운 데다 기후변화의 여파로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유충이 늘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방제 속도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산림당국은 결국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여수와 순천, 광양에는 병해충에 강한 다른 나무로 바꿔 심는 수종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매개충의 활동 범위가 2km까지를 보고 있거든요. 일시에 벌채를 한 이후에 유용 활렵수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좀 시급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엔 청정 지역이었던 전남 영암에도 17년 만에 소나무 제선충병이 재발한 가운데 산림청과 전라남도는 다음 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땅끝 항에서도 배를 타고 30여 분을 달려서야 도착한 완도군 노화와 보길도 해역. 이른 아침부터 전복 선별 작업에 나선 어민들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전국 전복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완도에서도 양식장이 가장 밀집한 지역. 그 화려했던 명성을 뒤로한 채 점차 사업장을 줄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제까지 같은 양으로 먹고 살았는데 줄여버린다면 전복 단가는 하러 가지.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애들은 커서 다 뭐하지? 전라남도는 위기의 전복 산업을 살리기 위해 앞으로 5년간 320억 원을 투입해 전복 가두리 10만 칸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시설 2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전복 가두리 양식시설 한 칸을 설치하는 데에만 100만 원 이상이 투자됐는데요. 앞으로 감축 사업에선 철거비 20만 원과 감축지원금 12만 원이 한 칸당 주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10년간 양식기술 발달 등으로 생산량은 2.6배 늘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로 전복 가격은 절반 수준까지 폭락했습니다. 결국 전복 어가의 평균 대출 규모가 전국 어가 평균의 1.6배까지 불어나면서 공멸의 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감축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은 전복 양식을 대체할 품목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로 폐사량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축은 곧 생계 축소를 의미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누가 얼마나 줄일지 어촌계마다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일부 지역에선 이미 어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어촌계원들은 많이 킨 유지 어민들이 좀 더 줄이라 하면 유지 어촌계원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동네를 지켜왔는데 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줄이겠지만 많이는 못 줄이겠다 하는. 전라남도는 구조조정과 함께 대기업 전복 제품의 국산화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하며 어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어민들은 수요와 환경 변화에 맞춰 다른 품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 면허 체계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농협 앞 주차장. 벼 나락을 가득 실은 1톤 화물차가 줄줄이 들어옵니다. 지게차가 800kg 대형 포대를 옮겨 하나씩 쌓기 시작합니다. 모두 16톤 규모입니다. 순천 지역 벼 재배 농민들이 제대로 된 쌀값 보장을 촉구하며 나락 야적 시위에 나섰습니다. 나락값 하락! 차장님! 농민은 각성하라! 지난해 벼멸구, 올해 깨씨무늬병이 들판을 덮쳐 쌀 공급이 불안한 상황인데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농민들은 올해 쌀값이 지난해보다 25%가량 올랐지만
정작 소득은 제자리라고 말합니다. 유통을 거쳐 소비자 가격은 올랐는데 수매 단계에서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근 전남 지역 농협들이 나락 40kg의 선지급급을 6만 원대로 제시한 상황. 농민들은 최소 7만 원은 받아야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다른 유통업자가 기준으로 삼는 농협의 선지급금이 낮으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선지급이 가격이 적게 잡아짐으로 해서 나락 가격도 그렇게 작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한편 이번 시위에 순천농협 측은 선급금은 수매 최종 가격이 아니라며 현재 전남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벼 재배 농가는 다른 작물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전시 막바지. 관람객들이 해설에 귀 기울이며 작품 하나하나를 눈에 담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전남 수목 비엔날레가 2달간의 전시 일정을 마쳤습니다. 개막 20일 만에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하더니 2달간 모두 44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난번 비엔날레랑 비교해서 특히나 현장을 찾아주신 분들이 10만 명 이상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기존 목포와 진도에서 해남까지 전시를 확대했습니다. 또 국내외 20개국 83명의 작가가 참여해 레고로 제작한 목류도원도, 미디어 아트 등 재료의 다양성도 더했습니다. 300여 년 만에 공개된 윤두서의 세마도 진봉과 같이 쉽게 보기 어려운 작품들도 관람객 모집에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아트 등 현대 미술에 편중돼 한국 전통 수목 전시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옛날 수목화 이런 거를 좀 기대하고 오는데 너무 충격적인 것들이 이렇게 많이 오면 우리 같이 이제 나이도 있고 옛날 수목화를 많이 본 사람들은 좀 아쉬운 점도 있죠. 또 목포와 진도에서 해남까지 전시관을 확대한 건 역시 오히려 관람 접근성을 떨어뜨렸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진도와 해남 전시관 관람객은 목포 전시관 관람객의 각각 4분의 1,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규모를 넓히며 성장하고 있는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당초 취지였던 한국 수목의 정체성을 지키며 새로운 시대의 예술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